저는 올해 56, 경기도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진입니다.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도 훌쩍 지난, 하지만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기억입니다. 그 시절 저는 22살 막 군 제대를 하고 집에 돌아온 참이었죠. 아버지는 지방 현장에서 일을 하시느라 늘 집을 비우셨고, 어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셨습니다. 그래서 제게 가족이라곤 19살 난 여동생 서연뿐이었습니다. 몸이 약해 시골에 사시는 외할머니 댁에서 오래 지냈던 동생이었죠. 그날 밤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 한 통,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. 급히 시골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었고 마당에는 조용히 장례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. 영정사진 속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제야 실감이 나더군요. 마을 어르신이 손짓한 곳을 보니 서연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. 어릴 때부터 늘 코피를 쏟고 이유 없이 쓰러지던 아이,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병명조차 알 수 없어 결국 4년 전부터 할머니 품에서 지냈죠. 형, 동생이 그렇게 부르더군요.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. 깊이 가라앉아 있는데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. 장례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날, 아버지는 서연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. 서연은 처음 와보는 서울집이 낯선 듯 방 앞에서 한참 서성였죠. 그러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형, 이제 형이랑 같이 살아서 너무 좋아.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. 그동안 시골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.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그런데 서연이 갑자기 말하더군요. 형, 할머니 돌아가실 때 나 봤어. 그리고는 할머니 흉내를 내듯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. 나도 잘해. 그 목소리가, 그 표정이 묘하게 섬뜩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며 저는 학교 생활과 친구 모임에 점점 바빠졌고 서연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. 그 사이 동생은 말수가 줄고 베란다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죠. 어느 날은 어두운 방에서 혼잣말을 하더군요. 나도 갈까? 나도.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. 하지만 사건은 바로 며칠 뒤 일어났습니다. 시험 공부로 밤을 새운 날,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고개를 숙였는데 서연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. 머리는 길고 젖은 듯 처져 있었고 마치 먹잇감을 보듯 서연 얼굴만 뚫어져라 보더군요.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. 눈을 비비고 다시 봤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날 밤 장판 위를 살금살금 걷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. 조심스럽지만 뭔가 목적이 있는 걸음이었죠. 문틈으로 보니 낮에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. 순식간에 동생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 안에서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.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서연의 모습이 없었습니다. 베란다로 달려갔을 때 10층 아래 화단에 서연이 누워 있었습니다.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었죠. 마치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처럼. 그날 이후 저는 서연이 스스로 뛰어내린 게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. 왜냐면 그 아이가 죽기 전 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거든요. 나도 갈래. 35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베란다에 갇혀 있습니다.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는 분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십시오.